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클래스에 나오는 어머니 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직장 생활 중에 제일 힘든 점이 그 직장인들 동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느냐, 잘 못 지내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크죠. 물론 일하면서 생기는 뭐 일적으로 힘든 부분은 그게 일적인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쳐도,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일적인 부분보다 그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사이가 안 좋거나 나쁘게 되면 사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또 왕따를 당하거나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일하는 건 죽도록 싫어지고, 일하는 게,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출근을 하기가 싫습니다. 뭐 일이야 힘들면은 제가 제 능력껏 그리고 재량껏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 거지만, 사람들과의 사이가 안 좋게 되면은 제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거기서 오는 이제 왕따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제가 있었던 일인데, 백화점에 일을 할 때 어떤 남사원이 어머니를 부르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직원들과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아 가지고 이 분이 좀 약간 남다른 분이셨는데, 남다르신 분이라서 그런지 그만둘 때도 조용히 나가신 게 아니라 이제 직원들과 사이가 안 좋은 상태로 나간 다음에 자기가 못하겠다고 나가놓고 다음날 어머니랑 같이 손 붙잡고 사무실로 왔어요. 좀 누가 봐도 좀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다 큰 성인이 성인 어른이면 20대면 다 성인이죠. 그때 곧 중고등학생 시절도 아니고 초등학생 시절도 아닌데 엄마 손 붙잡고 와가지고 이제 어머님은 화를 막 내시고, 우리 아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을 몇 번 봤어요. 그러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뭐 솔직히 우스운 일이기도 한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나면은 뭐 다 데리고 오겠죠. 우린 너만 엄마 있냐, 나도 엄마 있다, 이래서 아빠나 엄마 손 붙잡고 오면 다 올 겁니다, 아마. 근데 그게 해결이 되질 않아요. 왜? 이게 심지어 자기가 판단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대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본인이 판단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제3자를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만뒀죠. 힘들어서 적응을 못하고 그만뒀다. 근데 또 그 다음날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엄마가 좀 해결을 해달라는 식으로 하면, 당연히 어느 부모나 어느 집에 가나 자기 자식이 소중하지, 안 소중하다고 느끼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열받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딱 맞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우리 아들만 괴롭힌 것 같고, 쟤네들이 우리 아들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이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 했는데 저것들은 잘 살고 우리 아들만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하면 열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이 오는 거죠. 와가지고 큰 소리가 나게 되고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제 직원들과 어머님과 싸워야 되는 이상한 광경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일이 커지게 되니까. 그리고 이런 관리자들은 어느 관리자나 다 그렇습니다.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싫은데,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막 뭐 부모님까지 오고 이런 상황이면 피곤합니다. 엄청 피곤하죠. 그래서 그때 그 백화점에 있을 때 관리자분도 엄청 난감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달래느라 한 몇 시간을 소요를 하고 잘 보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동생도 중학교 때 좀 안 좋은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이렇게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동생이 학교를 조퇴를 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쯤 돼가지고
학교에 잘 갔던 애가 이제 점심시간 때쯤에 온 거죠. 와가지고 표정이 아주 그냥 상기된 표정으로 와가지고 이제 집에 있으니까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무슨 일 있냐 물어보니까 별 말이 없었어요. 그냥 아파서 조퇴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얘 직감이 있죠. 그런 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실은 하고 얘기를 하는 말은 좀 충격적이었어요. 중학교 시절 그 같은 반에 자기 짝지가 좀 약간 소위 노는 그런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짝지였는데 이제 내 동생이 이제 점심시간에 뭐 책을 보고 있었대요. 막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좀 노는 그 학생이 온 거죠. 와가지고 네 옆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비켜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책을 보고 있었고 자기 자리인데 자꾸 비키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서 싫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좀 동생이 소심했어요. 좀 내성적인 면이 많았는데 갑자기 이 이제 노는 이 학생이 욕을 했어요. 좀 쌍욕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욕을 하면서 좀 비키라니까 이러면서 시비를 거니까 이제 야가 욱하는 마음에 일어나갖고 뺨을 때렸답니다. 그 노는 아이의 뺨을 때린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제 다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왜 얘는 말이 없는 애인데 말이 없는 애가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니까 저는 놀랐을 거예요. 이제 가만히 있진 않겠죠. 이제 그 학생이 맞은 학생이 이게 이러면서 머리채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도 걔 머리채를 붙잡고 둘이 이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옆에 이제 그 노는 학생들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말리는 척을 하면서 동생을 한 대씩 전부 다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점심시간이 이제 끝나가니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이러다가 분명히 얘네들이 보복을 할 거고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지가 이제 학교 생활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을 예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선생님한테로 갔대요. 가서 갑자기 좀 몸이 안 좋으니까 조퇴를 하게 해달라 이래서 얘가 조퇴를 하고 집에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죠. 어머니는 얘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야가 뺨을 때렸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하셨대요. 하시다가 일단 나랑 학교를 가야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은 말리고 난리가 났죠. 가면 안 된다고 그랬지만 이제 어머니는 생각이 완고하셨어요. 그래서 아니다 빨리 가자 이렇게 해서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다시 갔어요. 이제 복도에서 이제 동생을 본 그 친구들이 일부 친구들이 이제 술렁술렁거리면서 쟤 왜 엄마 데리고 왔네 이러고 이제 더 이제 비아냥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 때린 학생을 찾았어요. 그래서 네가 누구누구냐 이렇게 말을 해서 잠시 아줌마랑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복도에서 그 학생이 나와서 삼자대면을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얘가 네 뺨을 때렸다는데 사실이니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이 좀 껄렁껄렁거리면서 네 그런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서 아 그래 이러면서 그러면 너도 이 자리에서 얘를 때려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죠. 이제 주변에서는 술렁술렁거리고 어떻게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복도로 뛰어왔어요. 이제 선생님께서 말리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뭘 때립니까? 이러고 좋게 좋게 하셔야지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저희 어머니는 선생님께서는 잠시 그냥 기다려 달라고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선생님을 말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좀 더 술렁거리는 상황에서 그 이제 맞은 학생은 아무 말도 못 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정말 너에게 뭐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너가 얘한테 우선 맞았다고 하니까 너도 때려라. 그게 공평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서 얘가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자, 때려. 지금 때려. 지금이 아니면 너는 기회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애가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생각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말 괜찮겠니? 네가 얘를 때려야 네 속도 풀릴 거 아니냐. 네가 먼저 맞았다면서. 그러면 먼저 때려라. 괜찮겠어? 이러니까 괜찮대요. 그러면 아줌마랑 약속 하나만 하자.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이야기가 내 아줌마 귀에 들어오면 그때는 아줌마가 널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괜찮겠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이 시간 후로 너희 둘이 사과를 해라. 그래서 이제 악수를 하고 미안하다고 서로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저 같으면 솔직히 이런 문제는 학교 폭력 뭐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많이 보고 듣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솔직히 저희 엄마처럼 저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뭐 보통 자기 아이가 뭐 맞았다든지 자기 아이가 먼저 때렸어도 흥분을 하기 십상이고 우리 애가 뭐 맞았다고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막 쪼르르 가는 경우도 많죠. 그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해결해서 해결이 잘 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어딜 가서나 그렇죠. 좀 제 동생은 좀 특이 케이스로 그날 이후로 이제 소문이 나서 그런지 더 이상 동생을 뭐 이렇게 시비를 건다든지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학생은 졸업 때까지 없었다고 합니다. 좀 특이했던 일이었고 저는 이제 엄마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했고 정말 현명한 선택인 게 아닌가 이제 현명하게 대처를 하신 것 같아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게 정말 이런 문제는 직장이나 뭐 학교에서나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학생 때 같은 경우는 아직 미숙한 정신적으로 미숙한 나이대이고 그리고 혼자서 판단하고 해결하기가 좀 성숙하지 못한 나이대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어른들이 관여를 해서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성인이 다 된 나이에서도 어른이 제3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른들이 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약간 우스운 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해결해야 되고 제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고민 상담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성인이라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일을 해결할 때는 관리자면 관리자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제3자랑 이렇게 마주하고 합의를 봐야 되는 거지 해결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그 본인과 그 당사자 둘이서 따로 만나서 뭐 회사 일을 하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걸 막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잘 선택을 하셔서 그 순간에 올바른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보리쌤이었습니다.